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75.6%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 60대 이상이 80%가 넘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20, 30대 투표율은 가장 낮은 60% 중후반대에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은 걸까요? 요즘 갈수록 경기 불황으로 소득과 지출이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 30대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다 보니 선거와 같은 사회 참여에는 관심이 적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20, 30대 청년들은 정말 사회에 관심이 적은 걸까요? 지난해 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던 신경 섬유종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하지만 방송 이후 단 하루 만에 수억 원의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도 펀딩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금들이 연령대 참여가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위주로 많이 참여를 주셨어요. 방법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가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스 콘텐츠들을 어떻게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뉴스 콘텐츠에 대한 우리가 이슈 제기만 해왔거든요. 항상 보도는 이슈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대한 솔루션을 조금 보여줄 수 있겠다. 시청자들에게, 독자들에게.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나서 사회적 이슈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툴로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뉴스를 통한 클라우드 펀딩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 그리고 이 안에서 결과를 또다시 뉴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심연희 씨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는 처음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신 것처럼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나서 혹시 뉴미디어에서 혐오스럽다거나 안 좋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아지면 어떡하나는 걱정이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서버가 10분 만에 저희 서버가 다운이 됐고요. 네이버 해피빈 서버도 다운이 돼서 양쪽에서 서버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전화로 문의가 오고 저희 페이스북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SNS 계정에서 메시지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왔는데 거의 다 참여자들이 20대와 30대 중반, 40대까지의 연령층이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참여를 원하고 있고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뉴미디어 뉴스를 SBS 보도본부에서 시작을 하면서 처음 시도를 했던 거는 뉴스를 조금 더 쉽게 풀어주는 거 그리고 뉴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연령층에 맞게 뉴스를 구성해서 전달하는 것들을 많이 중점을 뒀어요. 그러면서 스브스 뉴스라는 것도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나도 펀딩도 거기에 같이 진행이 되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뉴스를 보면서 저런 뉴스에 참여하고 싶어라고 할 때 바로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요즘에 투표 인증샷을 하는 것처럼 나 이번에 이런 펀딩을 참여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봐봐. 나 이런 거 했어라고 자랑,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재미라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8시 뉴스를 통해서 결과를 리포트를 다시 기자가 한다던가 스브스 뉴스를 통해서 결과를 카드를 만들어서 공유를 한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또는 나도 펀딩을 통해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피드백을 항상 해드리거든요. 이메일로도 그 후원자들한테 따로따로 보내드려요. 결과를 보면서 이게 바뀌었다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는 거죠. 이 친구들이. 난 모바일로 기부했는데 뉴스에 이렇게 나왔네.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수술을 받게 됐대, 저분이.
그러면 또다시 공유를 하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20, 30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느라 사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펀딩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참여에서는 20, 30대가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내용을 재밌게 구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세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0, 30대를 움직이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참여에는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선거 참여에서는 가장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20, 30대.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 30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20, 30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컨설팅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부터 2000년도에 태어난 지금의 이제 20, 30대 세대를 지칭하고요. 1991년에 이제 미국에서 제너레이션스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X세대 다음 세대라고 해서 Y세대 혹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제 용어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5Me를 처음 생각했을 때 사실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보통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미국에서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세대가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이다, 그런 좀 부정적인 이제 것이 좀 깔려있긴 한데, 저희가 이 연구에서 이 세대를 5Me로 표현한 이유는 이 세대를 저희가 많이 만나고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 스스로를 나는 곧 나예요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세대들은 사실은 조직이 곧 나라는 생각으로 많이 이제 살아왔었는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되게 내가 발견되고 가장 나다운 삶을 지향하는 세대, 그래서 저희가 이제 5Me라는 것으로 이 세대를 좀 표현해 봤습니다. 밀레니얼의 세대적 특징을 5가지 미로 표현한 것이 바로 5Me인데요. 먼저 진지함과 불편함보다는 재미와 유머를 추구하는 엔터테인미, 미래보다는 오늘,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 여기는 나우미,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을 경험한 테크미,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공유를 좋아하는 인라지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인스파이어미, 이렇게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는 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서베이를 진행할 때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져서 이 정치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이 좀 증폭된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심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청년이다라고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기로는 밀레니얼 세대는 본인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좀 선거가 나의 어떤 실제적인 생활 또는 나의 어떤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이 청년들의 관심이, 그리고 선거에 참여해서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우리 삶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아무래도 좀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이제 5Me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소통의 방식은 나 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세대에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선거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독려할 때 보통 이제 특정 후보 중심이라든지 특정 당 중심으로 보통 이제 독려를 했었는데요. 이 세대에게는 선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가 우리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동안에도 20, 30대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출생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흙수저라든지 연애와 결혼, 또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 세대까지
주로 지금의 20, 30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 성장기를 경험했던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지금의 20, 30대들은 아마도 무기력하고 패기 없는 세대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 30대인 밀레니얼 세대를 연구한 전문가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를 만나보니 그들은 지금의 각박한 현실과 삶의 무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세대보다 더 날카롭고 탁월하게 그리고 재밌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들 취업 많이 힘드시죠? 네. 근데 저도 취업 준비한 지 이제 한 6개월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목적지 없는 지하철 2호선 순환선 타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원래 지하철은 역마다 좀 문이 열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문도 안 열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계속 타서 지하철은 이미 가득 찼는데 내릴 수 없는 좀 그런 답답함?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노력해서 뭔가 문을 열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잘 못 되고 또 문이 열리더라도 5역마다 한 번씩 열리고 열려도 한 2~3명밖에 못 내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쵸. 답답하죠. 저도 대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들을 했었는데 낭독봉사라든지 아니면 스피치 동아리라든지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위해 했던 활동이었어요. 예를 들면 또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직접 제가 모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랑 뭐 청계천, 명동, 강남 일대에서 프리하이프 파이브를 하면서 소통을 해서 직접 이제 같이 응원을 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청 앞에서 합창 대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20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그 네덜란드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풍차 그리고 박물관에도 투표소를 설치해가지고 투표율이 굉장히 올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정된 동사무소라든가 몇 곳 설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좀 투표를 재미있게 하는 방식들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저희는 20, 30대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인데요. 그들은 재미와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재미와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세대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사회와 교육, 환경, 또 다문화, 다양성 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0, 30대 청년들은 이 사회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확실히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참여는 바로 지도자를 고르는 선거 참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선거를 그들만의 언어로 어떻게 재밌게 표현하며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담고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으로 공유할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